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시간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돌봄 운동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박정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그동안 계속 급감하던 포항시 인구가 작년에는 소폭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포항시에 따르면은 2020년 12월 말 50만 2,916명에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50만 3,852명으로 약 1,000명 가까운 936명이 늘었습니다. 네. 포항 인구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도에 51만 9,500여 명까지 늘었어요. 그 네. 이후에 증가세가 꺾여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포항시가 인구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계속 내림세였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감소하던 인구가 2월 다음 달 그 한 달 뒤부터는 차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5월 들면서 장기 거주 불명자 사실 조사 등으로 크게 줄었고요. 음. 하반기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년 사이에 조금 늘어서 네. 반등에 성공한 셈입니다. 음.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면 시 행정 권한이 축소가 되고요. 네. 두 개가 있는 구청도 축소가 아예 없어집니다. 네. 폐지가 되고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보건소 등은 한 개씩으로 어. 또 축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 정책을 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투자를 늘려 기업을 유치하면 그만큼 인구도 따라서 유입이 되는 건데요. 네. 시는 최근 5년간 유치를 한 업체를 보면 41개사에 음. 달합니다. 또 금액으로 보면 4조 9천억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네. 업체들을 살펴보면 에코프로와 GS건설, 포스코 케미컬, 한미사이언스, 바이오앱, 그리고 바이오 파머 등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특히 영일만 사산단 내 입주한 에코프로의 경우는 2025년도까지 당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조 2천억 원을 음. 증액시킨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고용 창출만 해도 2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덩달아서 인구 유입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 등도 꾸준히 시행해 왔죠?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무엇보다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네. 정책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요. 출산 장려 정책을 오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출생 아동부터 첫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네. 둘째 아이도 11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확대 지급이 되고요. 네. 또 셋째 아이는 22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그리고 넷째 아이 이상은 1,120만 원에서 1,13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게 주소를 옮기는 전입자에게도 지원이 되죠? 그렇죠. 예, 포항시는 지난해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그 위험에 놓이자 네.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월부터는 전입자에게도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유인책인데요. 네. 올해도 주소 이전 운동과 기업 유치, 복지 개선 등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네. 안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포항을 복지 희망 특별시로 음.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항에서 좀 가장 오지라고 불리는 죽장면의 경우 이제 인구가 늘었다고요? 네. 지역 내 최오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장면입니다. 네. 죽장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9명이었고요. 2020년도 말에는 2,719명이었는데 지난해는 30명이 늘어난 셈이죠. 네. 지난해 그 출생 사망자를 보면 죽장면에서는 겨우 2명만이 출생을 했는데 네. 반면
6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62명이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이 바로 유입 인구가 조금 오. 증가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게 유입 인구라고 하면 뭐 공장은 없을 거고요. 귀농 귀촌 가구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포항시에서 농촌의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한 6가구 가운데 3가구가 오. 죽장면에 이주를 했습니다. 네네. 죽장면은 해발 250m에서 500m의 산악 지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교차가 큽니다. 네. 때문에 맛이 뛰어난 사과가 많이 재배가 되고요. 네. 이 밖에 토마토나 산나물, 그리고 버섯, 배추, 양배추, 그리고 고로쇠 등 다양한 농특산물도 생산이 됩니다. 네. 시는 귀농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 보건지소와 목욕탕을 개축을 했고요. 그리고 희망버스도 상시 운행을 하고 국도 31호선 확장을 통해서 생활 여건과 교통 여건을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도심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포항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던데 이게 도심 인구를 붙잡는데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현대 도시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도심 인구가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도넛 현상입니다. 네. 포항은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포항 지역은 지난 2019년도부터 이 대규모 아파트와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심 주택이 아파트를 이주하다 보니까 도심 주택이 좀 많이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음.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생활이 편한 도심에서 이탈하는 인구는 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조례는 포항 지역에 주상 복합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곳에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쉼터 등을 만드는 것이 조례의 주요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과 어우러져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시 도심 내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인구 유입 정책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1대2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